앱이나 웹 같은 온라인 서비스를 보면 신규 사용자를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쉬워 보일 때도 있고 또 어려워 보일 때도 있습니다. 어떤 앱은 신규 사용자를 굉장히 쉽게 늘리는 것 같아 보이고 또 비슷한데 다른 앱은 신규 사용자 확보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차이를 전략의 타이밍 측면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사용자의 어떤 증가 측면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초기 혁신 수용자와 얼리 어댑터인 사용자를 통해서 시장이 형성이 되었다가 후에 조기 다수자로 넘어가면서 본격적으로 시장이 형성되고 성장하게 됩니다. 이때 많은 제품은 얼리 어댑터에서 조기 사용자로의 이동을 하지 못하는 캐즘에 빠지게 되고 수익성 있는 시장을 형성하지 못하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캐즘을 넘어선 제품들은 조기 다수사에서 또 후기 다수자로 성장하면서 시장의 규모가 급격히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후기 다수자까지 다 사용자가 늘어난 시점에서는 시장은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앱이나 웹 같은 온라인 서비스에서도 똑같이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단지 확산과 축소의 어떤 시간 타이밍이 좀 더 빠를 뿐입니다. 새로운 앱 또는 웹 서비스를 론칭하는 데 있어서 신규 사용자 확보 비용 및 시간 등은 이 론칭하는 타이밍에 상당한 영향을 받습니다. 여기서 타이밍은 앱이나 웹 기준 개발 기간이나 또는 시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앱이나 웹 자체 기준으로 타이밍을 잡으시 효과적인 진입 시장 확보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이 타이밍이란 것을 잡아야 할까요? 신규 온라인 서비스의 진입 타이밍은 해당 서비스 시장의 라이프 사이클을 기준으로 잡는 것이 좀 더 효과적입니다. 확보해야 할 신규 사용자는 신규로 론칭하는 그 앱, 웹 내에 존재하는 것이 아닌 앱, 웹 밖에 시장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규 온라인 서비스의 경우 그림에서 보이는 화살표 시기의 시장 타이밍에 맞춰서 진입하는 것이 사용자를 확보하는 데 좀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물론 앱의 론칭 시점에 확보되는 신규 사용자 수는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점유율 쪽에서 보면 좀 더 나은 결과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추가적으로 확보되는 신규 사용자 수는 큰 노력 없이도 더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 시장 진입 및 안착, 앱 이용 확산을 통해 사용자 확대 및 점유율 확보와 유지에도 좀 더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얼리 어댑터가 성장하여서 조기 다수자로 넘어가는 타이밍에 앱 웹이 론칭이 된다면 적은 광고 홍보 프로모션 비용에 비해 더 많은 효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단지 이게 맞는 타이밍인지 아는 것이 좀 어렵기는 합니다. 아마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돌아보면 그때가 진입 타이밍이 맞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맞는지 아닌지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 감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이 타이밍, 이 시기에 개발을 맞추는 것 또한 정말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 타이밍은 일반적으로 트렌드, 유행이라고 인식되는 시기에 일정 수 이상 조기 다수자가 확보된 이후에 진입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온라인 서비스 유형이 캐즘에서 벗어나서 얼리 어댑터에서 조기 다수자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유행이란 단어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주변에 아직 충분한 사용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물론 이 타이밍에 트렌드 리포트 형태로 기사가 나오기는 합니다. 이는 실제 시장의 현상이라기보다는 어떤 트렌드를 만들려는 기업의 마케팅 홍보 프로모션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기사는 엄청난 트렌드인 것처럼 나오지만 주변에 보면은 이용자가 별로 없습니다. 실제 시장에서 돌풍은 없고 잠잠하다 사라지는 경우도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사나 마케팅 프로모션 정보가 아닌 시장 데이터, 시장 현상을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트렌드 활용 전략의 핵심은 바로 또한 속도입니다.
일단 조기 다수자로 넘어오게 되면 대기 시점, 캐즘이 극복된 징후가 보인다면 개발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조기 다수자가 충분해지기 전에 앱 또는 앱이 론칭되어야지 유행으로 인한 성장의 결실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이 기간은 몇 개월이 되지 않는다는 게 어려움입니다. 유행을, 트렌드를 활용하는 전략으로서는 그림에서의 어떤 빨간 박스 시기에 진입하는 것입니다. 얼리 어댑터에서 조기 다수자로 넘어가는 타이밍보다 조기 다수자가 확산되는 시점을 찾는 것이 더 쉬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시장을 보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 타이밍을 잘못 짚는 것은 시장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니터로 이 타이밍을 잡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는 갑자기 사용자가 늘어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기 다수자의 특성상 특정 그룹에서 사용자 증가가 가파르게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시장을 추적하고 있다, 시장을 살펴보고 있으면 이 징후는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자꾸 프로모션으로 만들어진 데이터, 홍보로 나오는 기사만 모니터로 찾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을 직접 보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시장을 인식하기 때문에 이 타이밍을 못 잡는 것입니다. 만약 타이밍 인지가 늦거나 개발이 지연되어 웹 론칭이 늦어진다면 다소 고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타이밍적으로 빨간 박스 시기와 그 후 시기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장 인식, 개발 속도를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개발의 경우 자체적으로 인력을 확보하고 빠르게 MVP 중심 애자일 개발을 통해서 속도를 맞출 수 있습니다. 외주 개발을 할 경우에는 완료 시간 관리가 조금 더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물론 핵심 개발 자원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조금의 어떤 관리 난이도의 차이는 생길 수 있습니다. 시장 타이밍을 인식하는 것의 경우는 개발과는 조금은 다른 영역입니다. 실제 온라인 시장에 대한 감을 알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장을 직접 느껴야 합니다. 많이들 하는 착각 중에 온라인 서비스니까 온라인으로 시장을 느낀다, 경험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시장을 느끼는 것이 아닌 그냥 앱이나 웹을 하는 것입니다. 온라인에서 나타나는 현상의 대부분은 경쟁기업이나 인터넷 언론사의 마케팅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자신의 취향에 맞는 결과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웹의 사용자는 코드나 프로그램이 아닌 사람 그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파악하는 것이 온라인 시장을 파악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신규 사업 및 경쟁에서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시장이 아니라 사무실 자리에 앉아서 모니터로 시장을 느끼고 파악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히 온라인 서비스 시장에 대한 침투와 확산의 효과적인 타이밍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